찾아라 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아비코 전자인데요. 리포트 효과받아서 오늘 장 초반 급등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다시 찾아온 사이클에 올라탈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4,000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부터 보시죠. 네, 아비코전자 장 초반에는 탄력이 좋았는데요. 현재는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탄력이 좀 크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윗골이 상당히 좀 길게 달았고요. 장중에는 10,000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현재는 6% 가깝게 상승하면서 9,250원 부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고점은 지난 8월에 달성한 11,350원인데요. 오늘 오르고 있는 이유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회사 쪽에 있는데요. 이 적자를 기록하던 아비코테크 이 부분이 전기차 향수주로 실적을 조금 더 올리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이 아비코 전자에 대한 설명부터 조금 드리면 원래 반도체나 DDR5 관련 종목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정확하게는 3대 수동 부품 가운데 인덕터와 저항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 아비코테크는 전장용 PCB를 담당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저항기에서 27% 그리고 인덕터가 28%, 자회사도 40% 정도로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회사 쪽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시면 이 아비코테크가 지난 2018년에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분 100%를 인수한 이후에도 적자가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상 이 아비코테크를 인수할 때도 중장기적으로 전장 부문을 보고했던 인수였는데요. 다행히 이 부분에서 최근 전기차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드디어 빛을 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전기차량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올해부터 적자를 크게 줄이고 있는 것인데요. 4분기부터는 패키지 기판 일부 공정의 외주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비코테크의 영업이익만 따로 보시면 지난해에는 75억 원 손실을 냈고요. 올해는 10억 원 손실로 적자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드디어 23억 원 흑자 전환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본업 쪽에서 DDR5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크게 받을 것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2024년까지 고성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DDR5로의 전환, 이 부분이 아비코 전자의 주가의 큰 포인트가 좀 되겠는데요. DDR4로의 전환 때보다 이번이 조금 더 수혜 강도가 셀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2015년에 DDR4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저항기 판가가 이때 3배가량 오르면서 2016년에 최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이 DDR5에서는 저항기뿐 아니라 메탈 타입의 인덕터 역시나 3개에서 4개가량 새롭게 탑재가 되는데요. 이 인덕터의 모듈당 판가가 저항기보다도 5배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항기와 인덕터 이 부분들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큰 수혜를 좀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내년 1분기 공급을 시작으로 DDR5의 전환이 절반 가까이 이뤄지는 2024년까지 실적이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단락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DDR4로 전환할 때 이 PER 밸류가 8배에서 15배까지 증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번 수혜는 더 크다고 보고 있죠. 이 DDR5로의 전환이 얼마나 더 빨리 이뤄질지, 그리고 자회사 아비코테크가 턴어라운드를 얼마나 더 강하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형주 커버리지 내에서 최선호주로 오늘 리포트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는 발목을 잡던 자회사도 턴어라운드 하는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본업의 수혜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황유영 과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현 팀장입니다. 네, 아비코 전자 이번에 DDR5 전환에 대한 수혜를 상당히 크게 받을 것이라고 리포트에서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회사까지 돌아서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리포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네, 일단은 우리가 DDR4 전환할 때 아비코전자 2017년, 18년 때 주가 상승을 한번 크게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주가하고 사실 좀 연동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때도 삼성전자 주가가 2018년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아비코전자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걸로 일단 보입니다. 일단은 주가가 올 상반기부터 해서 올 여름까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 좀 보였지만 일단 지금은 시장 투자 심리 자체도 그렇고요. 실적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시장의 실적을 시장에서 인정해주지 아직은 않는다라는 걸로도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인덕터라던가 저항의 가격이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부터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투자 심리가 IT 하이테크 쪽으로 올리지 않고, 그다음에 계속 지금 반도체 하드웨어 쪽의 실적 추정치들이 또 떨어지고 전방 기업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아비코전자의 지금 실적 추정치도 언제든지 좀 변할 수 있는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미래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과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좀 기본 밸류에이션이라던가 좀 이제 그런 기본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급락까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확률은 좀 적다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이 같이 투매가 동참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온 부분들은 예상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기술적인 스윙 트레이딩 하시는 게 현실점에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요. 네,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주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시장 분위기 자체도 많이 눌려 있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탄력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아비코전자의 이런 포인트들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갭상승으로 출발은 했지만 결국에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당분간은 시장 전체가 반등하면 좀 뭔가 챙기고 나가자라는 분위기들이 강할 겁니다. 그래서 이평선 저항이라던가 또는 가격 저항, 이제 10,000원 단위 저항 이런 들을 보면 매수보다는 따라 붙겠다라는 심리보다는 저항에 닿았을 때 이 저항에서 한번 팔고 가자는 심리들이 당분간은 계속 강할 걸로 보입니다. 연말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한 9,000원 초반대 오면 좀 다시 샀다가,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갭 상승이 나오면 이 갭을 다시 한번 또 메꿀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어제 고가였던 어제 고가가 8,800원 정도 되는데 9,000원 언저리 오면 또 다시 한번 그때 가서 다시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 또는 9천 후반 가면 다시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략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목별로 실적 전망이 좋더라도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트레이딩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찐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